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기자기약 12번째 장 전자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체에서 변이 전류를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냐.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서 로테이션 H는 I 플러스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D였죠. 그래서 전도 전류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D가 변이 전류였죠. 변이 전류. 그래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도 전류와 유전체 내부를 흐르는 변이 전류 모두 회전 자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변이 전류는 시간 변화에 대한 자속 밀도의 변화로서 유전체의 내부를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8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변이 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변이 전류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였죠. 변이 전류는 유전체 내부를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뭐에 따라서? 전하의 위치 이동으로. 근본적으로 전하가 움직이는 것은 흡입력에 의해서 움직이죠. 자, 그래서 2번 유전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도 전자나 구속 전자의 이동에 의하지 않는 전류는 전도 전자나 구속 전자 자, 전도 전자나 구속 전자, 이 전자의 이동이 전류죠. 전류인데 이것을 전도 전류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전도 전류에 의하지 않는 것은 변이 전류죠. 변이 전류. 그래서 전도 전류는 도선을 따라 흐르는 도전류다. 그래서 변이 전류는 전하의 위치 이동에 의한 전하의 이동이다라는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8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간격 D메타인 두 개의 평행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 입실론의 유전체가 있을 때 전극 사이에 전압 Vm 사인 오메가 T 자, 교류 전원을 인가했을 때 변이 전류의 밀도는 변이 전류는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D였죠. 라운드 D. 자, 그럼 여기서 D는 입실론 E와 같으니까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입실론 E가 되겠죠. 입실론 E는 입실론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E가 되고 E는 뭐하고 같아요? D 분의 V와 같죠. 그래서 입실론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D 분의 V는 밑에 알아봤으니까 지워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분의 입실론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V가 Vm 사인 오메가 T죠. 자, 그래서 V 대신에 바로 Vm 사인 오메가 T를 대입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사인 오메가 T, Vm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하면은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D 입실론 오메가
곱하기 Vm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분의 입실론 오메가 Vm 코사인 오메가 t 해서 2번이 답이 되겠고, 이 식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혹은 2분의 파이와 같이, 그래서 위상이 코사인은 사인보다가 90도 빠르죠.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겠더라. 예, 다음 18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계는 그 10연계죠. 전자계, 시간이 변하는 10연계에 대한 맥스웰의 기본 이론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자계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계의 회전이 생긴다. 전계의 회전이 로테이션 E죠.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가 됐고,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T 라운드 H 하니까, 자계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자계의 시간적 변화가 만들어졌죠.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전계에 회전하는 전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자계를 발생을 시킨다. 회전하는 자계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로테이션 H는 I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D가 되겠죠. 이 라운드 T는 입실론 라운드 T의 라운드 E와 같죠. 그래서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는 회전하는 자계를 발생을 시킨다. 맞습니다. 고립된 자극이 존재한다? 아니죠.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계는 N극과 S극이 분리돼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립된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이버전스 V가 나블라 도트 V로 표현할 수가 있죠. 제로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에는 전속선이 발산한다. 전하의 다이버전스 D는 로. 자, 이렇게 전하가 있으면 전속선이 발생을 하겠죠. 다이버전스 D는 로에서 전속선이 발산이 되는 것은 이 전하에 의해서 발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18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속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자하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속성, 독립자극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그래서 나블러 V가 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B가 제로다. 자, 다음 19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맥스웰의 전자기파 방정식이 아닌 것은, 자, 맥스웰의 인테그랄 HDL에서, 자, HDL 하면은 자계가 일주하게 된다면은 뭐가 되나요? 그래서 전류 I가 되겠죠. I에 뭐 라운드 T,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NI라고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전류와 변이 전류. 그래서 도체 흐르는
전도 전류나 유전체 내부를 흐르는 변이 전류 모두 뭐를 할 수 있다고요? 회전 자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로테이션 H의 ds로도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일단은 답이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인테그랄 EDL은 어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그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에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죠. 전자유도 법칙이다. 그래서 로테이션 E죠. 로테이션 E. 자, 라운드 로테이션 E의 ds가 되겠습니다. S의 ds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게 같은 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로테이션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테그랄 D의 ds. D의 ds는 전속선이죠. 그래서 이 최적 전하 밀도와 같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D죠. D는 로, 다이버전스 D는 로와 같다. 그리고 BDS, 다이버전스 B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이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이 되고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90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개의 벡터 포텐셜 A라고 할 때 도체 주위에 자개 B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은 도체에서 발생되는 전개의 세기는 그래서 전개의 세기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로테이션 E죠. 그래서 로테이션 E는 로테이션 E의 ds 이게 되겠죠. 로테이션 E의 ds. 자, 로테이션 E의 ds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와 같고, 자, 라운드 T와 라운드 B와 같아서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와 같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T의 라운드 H 자개의 시간적인 변화가 회전하는 전개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었고, 여기 B가 로테이션 A죠. 그래서 E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와 같고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그래서 로테이션 A와 같죠. 로테이션 A와 같아서 그럼 E는 E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라운드 여기서 로테이션을 앞으로 내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가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1번이 답이죠.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와 라운드 A와 같다. A가 벡터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19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유전율 입실론과 투자율 뮤인 매질레의 전자파의 속도 V는 이제 V 해서 속도니까 메타 퍼 세크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입실론 분의 뮤는 루트 2s 뮤s 분의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크와도 같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요게 4번이 답이네요. U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자, 3 곱하기 10의 8승을 빛의 속도로 해서 V0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19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개와 자개와의 관계식으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고유 임피던스 식에서 알 수가 있었네요. H분의 E는 루트 입실론 분의 뮤에서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타는 그래서 H분의 E는 루트 입실론 분의 뮤와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실론 분의 뮤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얘를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루트 입실론 E가 루트 뮤 H와 같다라는 것도 바로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유공간 내의 고유 임피던스는 자유공간이라고 했습니다. H분의 E는 루트 입실론 뮤. 자, 입실론 뮤는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 뮤 제로와 뮤 S와 같은데 자유공간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입실론 S와 뮤 S는 1로 같으니까 입실론 S 여기서 뮤 S가 되어 있죠. 입실론 S가 아니라 그래서 뮤 S. 자, 이렇게 돼야 되죠. 같은 1로 같으니까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유공간에서는 그럼 2번이 답이죠. 자, 다음 19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유공간의 고유 임피던스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문제에서 이렇게 써줬으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분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하면 120파이 이꼴 37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파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개 2가 루트 2의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c분의 x 볼트 퍼 메타인 평면 전자파가 있을 때 자개의 시력값은 단 진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래서 고유 임피던스에서 H2의 2의 2가 되겠죠. 2는 루트 입실론 진공중이라고 합니다.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는 377이 되겠죠. 377. 자, 그런데 자개의 시력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자개의 시력값 H2는 자, 그럼 바꾸면 되겠죠. 뮤 제로 입실론 제로 곱하기 2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뮤 제로 입실론 제로는 377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런데 이 2의 답은 이 2는 루트 2를 빼면은 2가 되겠죠. 그럼 377분의 1에 2가 돼서 그래서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2가 되겠습니다. 2.65, 약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2가 되겠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자파에서 수직 편파란, 자, 수직 편파란 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편파가 수직으로 발생하는 파, 수직 편파입니다. 수직 편파. 그래서 수직 편파. 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직으로 진동하는 파. 그럼 수평으로 진동하는 파는요, 수평으로 진동하는 파는 수평 편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 전개가 수직면에 있는 파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98번 문제에서 자, 그래서 Z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파로 맞지 않는 것은, 자, Z 방향의 평면파, 그래서 평면파는 첫째, 어떤 성격이 있나요? Z 방향으로, 그래요. Z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평면파 혹은 평면파란, 두 번째 특징은 전개 2와 좌파 2가 전개 2, 좌계 2의 파형이 혹은 전파 혹은 이파 혹은 좌파 또는 H파가 일정하다. 세 번째, 자, 그럼 이건 전개의 성분이요, Y는 좌계의 성분인데, 이 전개의 성분과, 자, X 성분과 Y 성분의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미분은 제로다. 미분은 dt분의 d를 말하죠. 변화량. 일정하다 했으니까 변화량은 없다. 없으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Z 방향은 변화해요. 변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변화합니다. 변화해서, 자, X 방향에 이 점이 나가면 변화하지 않죠. 계속 일정해요. 요 점은 항상 일정한 점인데 진행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변화한다. 그래서 Z 방향의 이 H 값은 전개와 좌계의 값은 변한다. 그러니까 미분계수, 즉 도함수가 제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Z의 미분계수는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E와 H가 Z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개 2V/m와 좌계 H Ampere/m의 에너지가 자유공간 중에 10m/s로 전파가 될 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지나는 에너지고, 단위가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당 와트가 되는 것을 포인팅 벡터라고 하며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이 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포인팅 벡터.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팅 벡터에 대한 정의가 문제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00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전개 및 자개의 세기를 각각 E와 H라고 할 때 포인팅 벡터 R. 다만 포인팅 벡터는 우리가 P로만 알았는데 여기서는 P 말고 R로 표현을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죠. E 곱하기 H, 즉 전개 E와 자개 E의 벡터의 외적이죠. 그럼 이 H의 사인 세타는요, 전개와 자개가 90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90도는 역시 EH가 되겠습니다. EH 해서 답은 R E 곱하기 E 해서 H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0개를 공부를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 자기학 제12장 전자계에 대한 빈출 문제풀이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